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효소는, 엔자임은 생물학적 균일세포다, 균일 촉매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서는 이 균일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그 속에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의 균일 촉매, 그리고 용액상에서의 균일 촉매에 대한 내용들을 봤죠. 자, 이제 균일 촉매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효소, 생물학적 균일 촉매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먼저 효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어떤 물질이냐라는 걸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 통계역학 시간에 대략 물질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단백질 또는 핵산, 우리가 누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핵산, 그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프로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를 여러분이 아마 통계학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1차 구조, 2차, 3차 구조, 4차 구조로 되어 있죠. 1차 구조는 단백질의 가장 간단한 요소인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순서가, 아미노산의 서열의 순서, 그것이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1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2차 구조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떠한 배열 간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알파 구조, 베타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더 복잡한 입체적인 구조를 3차 구조라고 하고, 그것이 여러 개의 스테레오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나타내는 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효소의 어떠한 그 기능의 중요한 특징은 단백질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엔자임이라고 하는 촉매, 이 효소라고 하는 물질은 커다란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구조가 아까 서열 1차, 2차, 3차, 4차 구조의 입체적인 그런 배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정한 그 단백질 표면이 액티브 사이트, 활성화 자리라고 해서 이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한 위치가 됩니다. 특정한 위치, 이 액티브 사이트, 활성화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기질, 분자와 반응을 이루어서 여기에 있는 이 기질과 여기에 있는 촉매, 효소, 촉매와 반응을 해서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역할을 바로 이 효소가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단백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단백질의 특정한 부위, 액티브 사이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 반응은 다른 일반적인 촉매와는 다르게 매우 선택적인 선택성을 갖고 있다. 셀렉티비티라고 얘기하죠. 셀렉티비티.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선택적인 촉매 작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데 있어서 효소는 어떤 종류의 역할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엔자임, 효소를 구분을 해본다면, 클래시파이 해본다면 대개 이런 6가지 종류의 반응에 관여하는 촉매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촉매를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아제라고 하는 말로 쓰죠. 아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제의 앞에 나와 있는 말은 뭐냐면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반응에 해당되는 반응의 역할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효소에 대한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화학 반응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화학 반응을 효소가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옥시도 리덕타제, 옥시도 리덕타제 그러면 옥시도, 이게 옥시데이션, 산화, 그다음에 리덕션, 환원,